장작을 뭘 쓰냐도 또 중요해요. 나무를 아예 그냥 떼다가 생나무를 쓰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단 말이죠. 생나무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이제 추워져가지고 따뜻이 입으세요. 너무 추워요. 감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뭐 어떠세요? 아무래도 이제 동계 난방이 가장 많이들 찾으시죠. 관심사도 많고. 그럼 오늘 동계 캠핑을 처음 시작하는 캠퍼분들에게 네네. 만약 추천한다면 네. 난로 어떤 거를 조금 추천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린다고 하면 전기 온풍기는 서브용으로 하나 무조건 갖고 계시는 게 좋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캠핑의 맛을 좀 들였다, 겨울 캠핑의 맛을 좀 들였다 싶으면 화목난로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꽤 괜찮다라고 느낍니다. 화목난로가 아무래도 진짜 동계 캠핑의 꽃이 아닐까. 아, 맞아요. 요거는 캠피스트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화목난로라는 제품이고요. 가격은 지금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는 금액은 34만 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화목난로 가격이 34만 원이라고 하면 좀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인터넷으로 몇 번 검색만 해보시면 34만 원이라는 금액이 비싸다는 금액은 아닐 거예요. 싼 거 아닌가요? 싼 거예요. 최소 7, 80에서 100만 원대 이상 이렇게 넘어가는 게 거의 일반적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는 뭐 그 정도까지 너무 비싼 금액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우니 처음 입문용으로 쓰기 좋은 제품들을 많이 들여놓는 편이고요. 좀 복잡하고 이렇게 어려운 제품들보다는 좀 쉽고 좀 가격대도 좀 가성비 있게 쓸 수 있게끔 하는 제품들을 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보통은 최초 제품을 구매하시면 기본적으로 딸려오는 연통이 길이가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아요. 연통을 그렇게 많이 주진 않아요. 한 1.5m에서 2m 사이 내외로 나오는 일반 연통만 많이들 기본 구성품에 껴있는 편인데 지금 이 캠피스트 화목난로 같은 경우에는 한 3m 정도까지 올릴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연통을 제공을 해요. 지금 연통을 저희가 다 해놓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여기 안에 보시면 요거는 로프를 걸어서 바닥으로 고정할 수 있는 링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연통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연통을 네. 엄청 길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불티 방지도 있고요. 연통을 길게 해야만 역화가 안 나요. 역화가 뭐냐면 화목난로 여기서 장작을 뗀단 말이죠. 장작을 떼면 연기가 이 연통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이 위로 빨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기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다시 이 화목난로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게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텐트 안에서 보통 화목난로를 쓰니까 이 안에 연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걸 역화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연통 길이는 평균 3m 정도로 올려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텐트에서 한 1m에서 1.5m 정도 올려서 연통을 올려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렇게 높은 걸 어떻게 조립을 하고 어떻게 하나요? 보통은 여기서는 계속 순서대로 올려가 주시면 되고요. 이 위에서는 사람 손이 닿지 않으니까 이렇게 빼서 나머지 길게 쭉쭉쭉 연통 연결을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들어 올릴 수 있으니까요. 들어 올려서 끼워 주시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높이 하는 이유가 역할상과 불티 방지죠. 우리 앉아서 얘기할까요? 네네네. 오! 지금 방금 같은 상황이 화목난로가 작동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옆에 텐트들이 있었다 하면 대형 사고가 나겠죠. 그럴 때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맨 위에다가 걸어두고 로프로 당겨서 바닥으로 팩을 바람에 쓰러지지 않게끔 고정을 해두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필수입니다. 필수. 기본적으로 화목난로를 쓰시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해요. 장작을 넣고 장작을 태운다 해서 연통으로 연기를 빨아들인다 라는 가장 기본적인 단순함이 있고요. 그 중간에 이제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먼저 화목난로 자체를 예열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연통으로 연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뜨거운 곳으로 연기가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화목난로 자체와 그 다음에 연통에 토치 같은 거 있잖아요. 토치로 이 연통들을 싹 다 그을려 줍니다. 불에 태워준다고 해요. 달궈주는 거죠. 얘를 예열을 해두지 않으면 토치질을 하면서 이 토치가 이제 열이 들어가니까 토치하는 부분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가 자꾸 이쪽 역화로 들어가요. 화목난로는 그게 가장 중요하고 역화를 안 되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열을 항상 시켜주고 연통은 3m 이상 길게 빼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홀잭 작업이라고 하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통 화목난로를 야외에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텐트 안에서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텐트 안에서 난로 대용으로 화목 난로를 쓰는데 홀잭 작업이라고 해서 텐트에 구멍을 뚫어서 연통을 빼는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홀잭은 저희 고릴라 캠핑 원주점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다양한 홀잭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자르지 않는 제품들도 다양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텐트들에서도 동계를 목적으로 연통을 뺄 수 있도록 거기 홀잭을 아예 그냥 탈부착으로 할 수 있게끔 나오는 제품들도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다가 연통을 빼서 쓰는 형태이지만 텐트 구멍 사이에 연통을 뺀다 하더라도 이 연통에서 나오는 열이 상당하단 말이죠. 보통 200도 이상 그 열이 강하기 때문에 이중 보호대가 있어요. 보호 캡이 있는데 이 보호 캡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주위가 녹을 수도 있나요? 맞아요. 이 연통에서도 열기가 상당히 들어와요. 연기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열기가 같이 쭉 올라가기 때문에 이 연통에서 열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조금 안전에 대한 대비는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텐트라든지 인명피해라든지 특히나 이쪽 이 입구 쪽, 이 처음 부분들, 왜냐면은 이쪽에서 사람들이 다니다가 옷이 스칠 수도 있고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만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입구 쪽에는 이중 보호막, 보호대를 같이 착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홀잭 부분에도 이중 보호대를 같이 착용을 한 다음에 방염포를 같이 이제 덮어 씌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텐트에 열을 받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세 번째로는 불티 방지. 아까 제가 연통을 3m 이상 높이 올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연통 높이를 높이 올리질 않으면 불티가 나와요. 그러니까 불똥이라고 하죠. 불똥이 알게 모르게 나와요. 위에서 연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미세한 이 불티들이 이제 튀기 때문에 그게 불티가 튀면 옆에 텐트들이 이제 녹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 주변 텐트가 아예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연통 길이를 엄청나게 높이 안 올려도 상관은 없지만 거의 대부분 옆에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쓰는 텐트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통 높이를 최대한 좀 올려서 한 3m 이상급으로 올려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판매되는 제품들도 굉장히 많지만 온라인이라든지 일반 철물점, 일반 시중에 이 연통에 부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제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불티 방지 캡이라든지 이중 보호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같이 준비를 해서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화목난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화목난로를 쓸 때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 장작? 그렇죠, 장작. 장작을 뭘 쓰냐도 또 중요해요. 아무 장작도 안 돼요? 화목난로를 쓰는 사람들은, 일반 캠핑장에서 쓰는 분들은 물론 저희 같은 매장이나 뭐 캠핑장에서 판매하는 잘 마른 장작을 쓰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나무를 아예 그냥 떼다가 생나무를 쓰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단 말이죠. 생나무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이 목초액이 나오고 송진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 연통을 막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잘 마른 일반 장작으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에요. 장작 없다고 해서 일반 나무를 막 해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일반 생나무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등유 난로나 일반 난로, 전기 히터랑 비교를 했을 때 네네. 이 화목 난로도 난방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엄청 좋아요. 확실하게 좋긴 좋습니다. 대신에 일반 등유 난로 같은 경우에는 등유를 넣어서 리터 대비 몇 시간 정도 사용을 하는 약간 그게 있잖아요. 계속 틀어놓으면 따로 만질 필요가 없단 말이죠. 화목 난로 같은 경우에는 화목을 계속해서 집어 넣어줘야 하는 약간 그런 점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대신에 불멍을 하고 싶은데 이제 밖에서 불멍을 하기엔 너무 추워요. 그냥 화롯대에다가 불멍을 하기에는. 그리고 또 연기도 계속 막 뒤집어 써야 되고 바람도 불고 겨울에 불멍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화목난로 하나만 있으면 여기 전체가 통유리기 때문에 장작을 피우면 이 느낌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건 사실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연기 안 나죠? 장작을 떼면 또 타닥타닥 하는 이 장작 타는 소리 살짝 미세하게 들리죠. 은은하게 들리고 그러면서 장작 타는 느낌 볼 수 있고 따뜻하고 너무 좋은 거죠. 이 느낌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그 매력에 화목난로를 쓰는 게 아닌가. 사실 손도 많이 가는 장비이긴 하지만 이래서 화목난로를 쓰는구나 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겠더라고요. 점장님은 등유 난로도 써보셨고 네. 화목 난로도 이제 써보셨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두 가지 써보시면서 네. 어떤 좀 차이점이 크게 있을지. 일단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편한 거는 등유 난로가 좀 편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랫동안 접한 장비이다 보니까 그게 편할
수는 있다라고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화목난로랑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화목난로는 제가 쓴 지가 얼마 안 됐고 등유난로는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제 몸에 있고 좀 편한 거는 아무래도 좀 등유난로 쪽이 좀 편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화목난로를 한번 써봤는데 또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매력이 있는 장비였거든요. 이게 캠핑에서 주는 묘한 이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라는 거를 확실하게 확 느껴질 수 있게끔 이게 진정한 캠핑이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 화목난로라는 장비인 것 같아요. 한번 쓰면 조금 손은 불편하고 손도 많이 가고 신경 쓸 것도 많이 있지만 그만큼 또 쓰고 싶어지는 매력이 있는 그런 장비가 바로 이 화목난로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추후에 갈 캠핑에 화목난로를 쓸 거냐 안 쓸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쓸 것 같아요. 좀 귀찮아도 너무 괜찮았어요, 경험이. 화목난로는 한번 매력에 푹 빠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화목난로 주의사항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사용 방법, 입문편을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화목난로는 연기가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안전에 대한 대비를 항상 준비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방염포는 최소 2장 정도 갖고 계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그다음에 휴대용 소화기 꼭 준비를 해주시고 안전하게 캠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